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삶 자체에 대한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삶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CEO, 회사 임원, 세계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그들 각자가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회적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85%를 차지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진술은 사실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싶어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성경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깊이 뿌리 박힌 무언가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적 기술이 구축되는 기초입니다. 사회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나 영상을 보면 바로 이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집중하세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능은 가치에 대한 갈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가치를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누군가에 대한 이러한 갈증을 올바른 방법으로 충족시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당신이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은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던 오래전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이민자였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학 튜터로 일하면서 개인 레슨을 했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은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멍청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가 이해하도록 4번이나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기가 느리고 멍청하지만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반에서 마지막이지만 열심히 일하면 결국 반 친구들을 모두 능가할 것입니다. 학년이 끝나기 전에 이 학생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온 힘을 다해 공부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저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그에게 준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하고 싶었고 저를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그에게 한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문장은 그가 더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긍정적인 조작의 한 형태였습니다. 사실 그 문장은 제가 앞서 언급한 본능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서 이 본능을 제대로 키우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능을 키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주라고 말하는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평생 기억하고 싶은 첫 번째이자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마치 그들이 인상을 남기고 영향을 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규칙이며 제가 인간 행동을 연구할 때 배운 첫 번째 것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누군가의 승인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들이 대단하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상을 남겼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즉,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대화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둘째, 일반적인 주제를 가져와 그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꿉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제 한 여자와 데이트를 했는데 그 여자는 멍청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도 멍청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 또는 멍청한 여자는 참을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예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당신은 초점을 가져가서 다시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했니? 또는 데이트는 어땠어? 라고 말했다면 여기서 당신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 대한 대화를 계속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술 시리즈의 이전 영상에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을 장시간 대화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세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대화를 그들에 대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일반적이고 지루한 주제 중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비와 햇살 중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여름과 겨울? 이라고 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해하시나요? 대화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것이고 반대로 당신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존경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기술에 대한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남성이고 여성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그녀가 당신의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달성합니다. 대신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나 요점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대화 중에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가로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가로채면 그들이 말하게 두세요. 그들이 주제를 바꾸면 그들이 주제를 바꾸게 두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전 주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은 누군가가 말을 가로채면 그들이 가로채게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제를 바꾸면 그들이 주제를 바꾸게 두세요. 이전 주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고 그 자체로 힘의 과시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말을 가로채서 당신이 말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가로채면 이 경우에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직접 차분하게 말하세요.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니? 라고 간단히 말하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직접적이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요점입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여기에 황금 같은 조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당신은 남자로서 자신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무례하게 보일까봐 두려워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남자로서 명확하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말을 가로채면 직접 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당신의 말을 가로채면 당신은 그들에게 계속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채택해야 할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야기하거나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멈추고 피하세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을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무시하고 당신이 요점을 끝내게 두면 제가 말한 내용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가 커질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진 것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직업이 뭐야? 직장 다니니? 공부했니? 학위는? 아직 담배 피우니? 아니면 얼마나 벌어? 와 같은 질문은 피하세요. 이런 종류의 질문은 피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하는 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아직 담배 피우니? 라고 묻거나 담배 끊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강의를 시작하지 마세요. 이 시리즈의 이전 영상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앉아서 조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사회적 실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제공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함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황금 같은 조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조언을 주거나 해야 할 일을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묻거나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당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당신이 앉아서 어떤 주제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달은 우리가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십시오. 즉시 뛰어들어 아니요, 달은 238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바로잡는 데서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화에 의미 있는 것을 더하거나 대화에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는다면 그들을 바로잡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을 바로잡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다음 단계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경을 얻으려고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점을 앞서 언급했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존경을 얻으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말할 때 종종 우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 쓰지 않고 단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무언가에 대해 논의하거나 무언가를 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동시에 그들의 제안을 요청하세요. 인생에선 당신에게 제안이나 조언을 해주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의 말을 경청하세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하거나 저걸 시도해 보세요 라고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하기 전에 이 문장의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마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하거나 당신이 그들보다 나은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당신보다 어리더라도 결코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적어도 당신이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마치 그들이 당신과 똑같은 것처럼 대하세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조언이나 제안을 할 때 그 말을 경청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이 있고 친구가 특정 주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의 존경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견을 공유하게 하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경청하세요. 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널에 적합하지 않거나 많은 조회수를 얻지 못할 것 같다면 좋은 생각인 듯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과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을 살펴보면 댓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가짜인 것 같고 진짜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친구야, 그 조언, 자신답게 행동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최악이고 가장 터무니없는 조언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금연을 원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금연하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말할 것인가요? 아니면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헬스장에 가서 몸을 바꾸려고 한다면 운동하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말할 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습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오늘 공유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기술 시리즈는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이 시리즈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10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면 이 시리즈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삶 자체에 대한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삶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CEO, 회사 임원, 세계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그들 각자가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회적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85%를 차지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진술은 사실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싶어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성경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깊이 뿌리 박힌 무언가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적 기술이 구축되는 기초입니다. 사회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나 영상을 보면 바로 이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집중하세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능은 가치에 대한 갈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가치를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누군가에 대한 이러한 갈증을 올바른 방법으로 충족시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당신이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은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던 오래전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이민자였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학 튜터로 일하면서 개인 레슨을 했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은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멍청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가 이해하도록 4번이나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기가 느리고 멍청하지만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반에서 마지막이지만 열심히 일하면 결국 반 친구들을 모두 능가할 것입니다.
학년이 끝나기 전에 이 학생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온 힘을 다해 공부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저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그에게 준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하고 싶었고 저를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그에게 한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문장은 그가 더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긍정적인 조작의 한 형태였습니다. 사실 그 문장은 제가 앞서 언급한 본능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서 이 본능을 제대로 키우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능을 키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주라고 말하는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평생 기억하고 싶은 첫 번째이자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마치 그들이 인상을 남기고 영향을 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규칙이며 제가 인간 행동을 연구할 때 배운 첫 번째 것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누군가의 승인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들이 대단하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상을 남겼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즉,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대화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둘째, 일반적인 주제를 가져와 그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꿉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제 한 여자와 데이트를 했는데 그 여자는 멍청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도 멍청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 또는 멍청한 여자는 참을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예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당신은 초점을 가져가서 다시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했니? 또는 데이트는 어땠어? 라고 말했다면 여기서 당신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 대한 대화를 계속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술 시리즈의 이전 영상에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을 장시간 대화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세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대화를 그들에 대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일반적이고 지루한 주제 중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비와 햇살 중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여름과 겨울? 이라고 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해하시나요? 대화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것이고 반대로 당신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존경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기술에 대한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남성이고 여성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그녀가 당신의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달성합니다. 대신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나 요점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대화 중에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가로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가로채면 그들이 말하게 두세요. 그들이 주제를 바꾸면 그들이 주제를 바꾸게 두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전 주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은 누군가가 말을 가로채면 그들이 가로채게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제를 바꾸면 그들이 주제를 바꾸게 두세요. 이전 주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고 그 자체로 힘의 과시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말을 가로채서 당신이 말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가로채면 이 경우에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직접 차분하게 말하세요.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니? 라고 간단히 말하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직접적이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요점입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여기에 황금 같은 조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당신은 남자로서 자신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무례하게 보일까봐 두려워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남자로서 명확하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말을 가로채면 직접 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당신의 말을 가로채면 당신은 그들에게 계속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채택해야 할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야기하거나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멈추고 피하세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을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무시하고 당신이 요점을 끝내게 두면 제가 말한 내용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가 커질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진 것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직업이 뭐야? 직장 다니니? 공부했니? 학위는? 아직 담배 피우니? 아니면 얼마나 벌어? 와 같은 질문은 피하세요. 이런 종류의 질문은 피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하는 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아직 담배 피우니? 라고 묻거나 담배 끊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강의를 시작하지 마세요. 이 시리즈의 이전 영상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앉아서 조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사회적 실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제공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함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황금 같은 조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조언을 주거나 해야 할 일을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묻거나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당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당신이 앉아서 어떤 주제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달은 우리가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십시오. 즉시 뛰어들어 아니요, 달은 238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바로잡는 데서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화에 의미 있는 것을 더하거나 대화에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는다면 그들을 바로잡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을 바로잡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다음 단계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경을 얻으려고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점을 앞서 언급했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존경을 얻으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말할 때 종종 우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 쓰지 않고 단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무언가에 대해 논의하거나 무언가를 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동시에 그들의 제안을 요청하세요. 인생에선 당신에게 제안이나 조언을 해주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의 말을 경청하세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하거나 저걸 시도해 보세요 라고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하기 전에 이 문장의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마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하거나 당신이 그들보다 나은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당신보다 어리더라도 결코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적어도 당신이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마치 그들이 당신과 똑같은 것처럼 대하세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조언이나 제안을 할 때 그 말을 경청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이 있고 친구가 특정 주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의 존경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견을 공유하게 하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경청하세요. 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널에 적합하지 않거나 많은 조회수를 얻지 못할 것 같다면 좋은 생각인 듯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과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을 살펴보면 댓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가짜인 것 같고 진짜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친구야, 그 조언, 자신답게 행동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최악이고 가장 터무니없는 조언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금연을 원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금연하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말할 것인가요? 아니면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헬스장에 가서 몸을 바꾸려고 한다면 운동하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말할 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습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오늘 공유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기술 시리즈는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이 시리즈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10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면 이 시리즈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